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이 매우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키우려고 하며 평화 헌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산 수출 대국의 목표를 설정하려 하자 미국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4강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왜 나온다는지 그 점이 의문인 상황인데요.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뜻밖의 한국의 저력에 관한 분석이어서 매우 의미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도쿄올림픽 이후 더욱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강화로 인해 한국 대리 만지작거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 언론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한국의 방산에 대해 주목한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방산업계들이 있지만 이들은 최근 마이너스 성장세거나 간신히 현상 유지라고 운을 띄우며 그러나 한국은 무려 177%의 성장세를 지난 수년간 이뤄냈고 이곳은 전 세계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카이, 한화, 현대, 루템, LG, 넥스원 등의 기업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합을 이루어 갈수록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이번 러시안 사태로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지역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 했고 베트남 군사 매체에서는 중국 방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방산 섹터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와 방사 협력을 맺 이곳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가 가성비로 매우 뛰어나다는 한국이 방위비를 늘려나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이곳이 매우 부러웠는데 일단 누구보다도 그들은 군수 물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물품 판매업도 했고 항공우주 등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 등은 건재한 분야도 존재해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최근 8년간 해외 수출권은 겨우 단 한 건에 그치고만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다이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많은 면이 비슷하고 방산업도 후발주자였다고
그래서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시가 안에 들어 있으며 일본은 완전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비교한 것은 최근 한국이 동남아,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한 일본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뭐냐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는 물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그들은 국가 방어를 할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다며 한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유럽까지 무기를 판매하자 자존심에 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방식을 따라하자라는 것은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 대달렌에서는 이를 미국 FMS 방식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이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일본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주도 무기 판매 전략 추진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부 간 교섭부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산업을 키웠다면서 일본도 역시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곳은 우량한 일본 방산업체들이 많아져 일본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술도 침체기가 오래되어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군수품 납품을 자위대로만 한정했기에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국내 밀리터리 애호가 쌓였어도 일본 전차의 바퀴가 빠지고 군수 물품이 엉망인 자료들이 돌아다녔고 실제 2003년 이후에 약 100개가 넘는 기업이 일본 방위 분야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평면적으로 미국의 군수 물품 FMS 시스템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을 따라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미국의 FMS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일본 스스로 미국의 FMS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FMS를 통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붙이고 일본을 방위비 호구로 여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F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에게도 같이 미국에 항의하자며 협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방산 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FMS라기보단 한국을 롤모델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참여해 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한국 방식이며 최근 25조 원대 대박을 내자 일본에서 조바심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는 일본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면이 강한데 방산업계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군수품 수출을
강렬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반응이 심상치가 않는데요. 군수품 성당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허가 및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보를 속히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록히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 기술이나 다양한 방산업체의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했는데 미국은 절대 핵심 의지를 내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어버리고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도 이해가